네, 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별 직속 기구로 만든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 부위원장이 이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신년 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가지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 8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젖어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향후 한 7, 8년이 골든 타임이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출산 문제는 정말로 큰 심각한 문제죠. 저도 집에 손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경절 단절, 경력이 단절되는 경단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데서 집 없이 월세 전세로 사는 어떤 신혼부부의 애로사항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끌 해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또 대폭락을 하고 있는 요즘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30조 원씩 100억 가까이 투입을 했다는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새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대처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결혼 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원금과 이자를 들어주는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이제 사실 전체 예산이 한 12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는 사실은 중부 유럽의 이제 헝가리에서 2019년도에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 헝가리는 이제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만 포린트, 약 4천만 원입니다.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결혼율이 한 3년 새에 2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게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이건 정말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 범위, 이자율, 대출 기간, 이런 탕감 폭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출산 연계 원금 탕감 정책은 이제 다른 출산 장려 정책과 복합적으로 추진하면, 돈만 받고 애 놓겠다. 애 놓게서 결혼하겠다. 돈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습니다. 돈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출산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승진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이런 여성들, 직원들, 이런 어느 정도 출산 육아를 때문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점들을 주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또 말이 많습니다.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표하지 말자 청와대에서는 그건 자기 생각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렇게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당대표 경선 문제가 엇갈리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에 1위를 하고 있죠.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권성동 씨가 이제 불출마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안상훈 대통령실 그 사회수석이 바로 다음날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 면제 정책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정책과는 무관하다. 좀 센 톤으로 이야기를 했죠. 명시에 그래도 장관급인데 부위원장이면 대통령 직속이고, 근데 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세게 바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좀, 사전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전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청와대하고 지금 이 저출산위원회하고 어떤 의견 갭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을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75년도에 이르러서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보다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예측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이 저출산 대책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계속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인, 여성 1인 출산율이 제로입니다. 가장 낮은 나라 아닙니까? 더더구나 누굽니까? 테슬라 CEO,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까지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 2030년도에는 완전히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인구가 3천만으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진짜 국내외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체감할 때도, 우리 주변에서 볼 때도, 진짜 결혼 안 하고 아직 미혼으로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놓지 않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헝가리는 물론 마자르족이라고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라서, 그 나라의 총리가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이민을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만 순수 혈통을 고집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폭적인 지원, 자기들 GDP 5%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지만은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외부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만은 그 근로자들을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고 한국 단일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헝가리의 정책, 헝가리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올랐다지 않습니까? 결혼도 많이 올랐고, 결혼은 20%나 늘었고, 출산은 또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풀지 않으면 이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명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년에 12조가 드는 예산이 든다 그러면 전체 1년 예산 30조 중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이런 대책을 빨리 직접적으로 이 결혼한 사람들이나 이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걸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지원을 주가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주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